네, 안녕하세요. 산돌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산돌병원의 대표 원장 김병웅 원장입니다. 네, 이제 저희 산돌TV에서 방송을 통해 가지고 환자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거든요. 저희 TV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진료 혹은 물어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온라인 상담이라든지 댓글을 통해서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이야기와 아니면 필요한 영상 등도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상담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치료 계획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사례자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이분은 이제 63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환자분은 이제 팔 통증 때문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양쪽 팔에 저림인데, 이제 우리가 팔저림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될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깨 통증이 동반된다 그러면은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밖에 혈액순환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등등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분은 좀 명확한 목에 관련된 경추질환 환자였어요. 경추질환은 이제 목 디스크 협착증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경추 협착증과 디스크가 함께 동반되면서 양쪽 팔저림이 발생한 경우고, 특히 오른쪽으로 해서 굉장히 증상이 심하셨던 분입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팔저림이 있는데 오른쪽에 날개축지와 날개뼈까지도 통증이 발생했던 경우고, 환자분이 오시게 된 그 이후에 저희가 MRI하고 엑스레이 통해 갖고 진단도 되고 오늘 시술까지 진행하시게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 이제 뒷목 통증 그리고 팔저림으로 오시게 되면은 엑스레이 검사를 제일 먼저 병원에서는 진행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는 우리가 보통 6장 정도를 찍게 돼요. 정면에서 보는 사진. 지금 우리 화면에서도 보일 거예요. 그렇게 정면에서 보는 6장짜리 사진이 또 있고, 옆으로 돌려서 찍게 되는 사진이 있게 되는데, 이 옆으로 돌려서 찍는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확대해서 보면 신경 사이에 우리가 이제 구멍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 구멍이 굉장히 좁아진 경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보이잖아요. 이 구멍은 척추 사이에 신경공이라고 하는 추간공이라는 구멍인데, 목 디스크가 심하게 되면 이렇게 이 구멍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동그란 구멍들이 아래쪽은 잘 보이는데 위에는 보이지가 않죠. 이러한 경우에는 추간공 협착증이 동반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목 디스크는 허리와는 좀 다르게 중심간, 중간 이 통로에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보다 바깥쪽 구멍인 추간공의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은 그냥 목 디스크와 협착증을 지칭할 때 이 추간공 협착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의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주사 치료를 좀 받으셨어요. 3번 정도를 다른 병원에서 하고 오셨는데 효과가 좀 지속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또 저희 병원에 다니시고 계시는 환자분의 또 지인이고 하시다 보니까 소개가 되어셔가지고 멀리서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MRI 검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벌써 2개월 이상 된 통증이고 타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3회 정도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그때는 MRI를 찍어서 확실히 신경이 눌려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MRI 옆면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서 본 사진인데 뒤쪽이 목 뒤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이제 턱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뼈가 2번 뼈고 3번, 4번, 5번, 6번, 7번 목뼈를 7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약간 울퉁불퉁하죠. 그리고 까맣게 들이찬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런 부위가 협착이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골화가 돼갖고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이제 우리가 단면도를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신경 구멍이 보이는데, 조금씩 내려가다 보면은 협착과 인대의 골화가 있어서 까맣게 되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신경 부위는 이렇게
동그랗게 신경의 안에 관이 보이고 겉에 경막이 싸고 있으면서 신경이 눌리지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새까만 게 들어와서 신경관을 누르게 되고 이 신경관이 있는 부분이 까맣게 변해버리면서 흰 여유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협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통증의 원인은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디스크하고 협착증 사이에서 신경이 이제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국소적인 염증이 생기고 신경이 부어오르게 됩니다. 이런 게 통증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려면은 저 부분을 수술적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2번 뼈부터 7번 뼈까지 모두 다 협착이 있고 어느 거 한 개가 나빠진 상태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 다구간에서 신경을 건드리게 돼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럼 2번 뼈부터 7번 뼈까지 모두 수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시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시술은 카테터라고 하는 관을 이용해서 이 부위에다가 약물을 넣어줘서 염증을 치료해 주는 걸 의미해요. 목에다가 주사를 놓을 때는 보통 근육층과 인대층 사이에 있는 신경 가지들을 치료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목에다가 깊이 주사가 들어갈 때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서 카테터를 이용한 시술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시술을 하게 되면 목에 틈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긴 바늘 같은 걸 이용해서 끝에 카테터라고 하는 줄이 있어요. 그 줄이 들어가서 약물을 투입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술했던 영상도 같이 첨부를 해서 보면은 지금 목 사이에 틈이 있거든요. 이 틈으로 이렇게 관이 거치되고 카테터라는 거, 이 줄이 보이죠? 이 줄을 집어넣어서 이 줄이 이렇게 이 목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MRI에서 보이는 이 부위로 약물이 전달돼서 안에 있는 염증과 불편한 부위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주사로 도달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정확하게 약물을 전달시켜 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목 같은 경우에는 경추 질환은 허리에 비해서는 잘 낫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병원에서 경추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 전에 이렇게 적극적인 시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시술의 단점은 비용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어요. 의료보험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 비급여의 대표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면에서 혹은 시술 후에도 또 수술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의 치료 실패가 경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장점은 주사 치료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원하는 곳에 정확히 약물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과, 수술적 치료에 비해서 당연히 합병증이나 위험 부담이 굉장히 적어서 치료가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추 시술도 아주 드물게 합병증이나 위험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반드시 잘 상의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추 질환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환자 사례를 보면서 리뷰를 해드렸고요. 이 환자분 사례를 보면서 나와 비슷한 경우나 이런 경우들을 느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면은 또 직접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셔서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 많겠죠. 하지만 또 바쁘신 일상생활 중에서 어려운 점들도 있고 가볍게 물어보고 싶고 또 단편적인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산돌TV 게시판이나 혹은 저희 연세산돌병원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좀 더 구체적인 환자 사례와 함께 치료의 장단점들을 솔직하게 리뷰해드릴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